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주민총회까지 강의를 하고 난다는 것은 추진위원 단계가 어느 정도 성숙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비대위라고 그러죠.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인데 어쨌든 형집행부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조합 단계에 들어가면 어느 조합을 막론하고 일정의 사람들이 집행부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대위가 집행부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고, 내용은 그럼 뭐냐? 뭘 공격하는 거냐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위가 집행부를 공격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집행부를 믿을 수.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업무 및 자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보니까 뭐 도정법에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 선정에 뭔가 흑막이 있는 것 같다. 흑막이. 뭔가 지금 협력업체 선정할 때 뭐 얻어먹고 좀 안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흑막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비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그 다음 조합에 들어가면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다 보면 정비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해. 내가 김조영 변호사 동영상 강의 쭉 듣고 난 다음에 가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더라. 뭐 질문에 답도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돈, 추진위의 돈을 지 마음대로 쓰는 것 같다. 그리고 내부를 보니까 거의 독재자 수준으로 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없을 것 같죠? 굉장히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님 중에 마지막 5번째처럼 독재자 수준으로 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그렇다가 하도 주위에서 뭐라 그러니까 이제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진짜 순수하게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왜 하냐? 첫 번째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저렇게 무능한 집행부를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해서 제대로 하겠다. 정말로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합원들을 위해서 내가 공정하게 해가지고 봉사하겠다. 저 집행부 잘못됐으니까 저 집행부 내려앉고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 올리더라도 저 사람들은 내리고 싶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쁜 의도로 들어가면 임원을 하면 뭔가 생기는 게 많다고 하는데 내가 해서 한몫 챙기겠다. 또는 협력업체 선정을 내가 아는 업체로. 야, 내 주변에 보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뭐 해달라 하면 많던데 업종별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협력업체 하고 싶다. 나쁜 의도입니다. 3, 4. 실질적으로 이게 1번, 2번으로 시작해서 결과가 3번, 4번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이유고, 그럼 뭘 공격하냐? 뭘 잘못했다고 공격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집행부가 뇌물을 먹어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무슨 뇌물이냐? 시공자 선정할 때 모업체 결탁해가지고 매덕을 받았다더라. 시공자 선정할 때마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비업체, 감정평가업자 등 거의 모든 협력업체한테 용역비 받으면 10% 내지 20%를 받아 챙겼다더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루인 변호사로부터도 돈을 받고 출자금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조합돈 지 맘대로 쓴다. 추진이 지 맘대로 쓴다. 1, 2, 3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나이도 많고 무능해가지고 정비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추진위 단계에서 내 한 몸 던져서 하겠다고 50대 추진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3년, 5년, 7년 이렇게 가다 보면 나이가 먹어가지고 제대로 안 되더라. 또는 추진위 단계에서 60 넘은 분이 시작해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더라. 자, 일단 가서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조합장한테 물어보면 아, 총무이사 일로 와봐 좀 얘기해봐. 사무장 일로 와 얘기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추진위원다가 얘기하면 와가지고 좀 답 좀 해줘. 답 좀 해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답을. 그 다음에 집행분들이 전부 나이가 많아가지고 말귀를 잘못 못 알아듣는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키긴 시켰는데 도대체 저 양반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조합장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나가가지고 탁탁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못해 제대로. 예. 그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양반은 어디 가가지고 교육도 받은 적도 없더라고요. 교육 받은 적도 없더라고요. 물론 교육받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 1강자, 2강자를 출료증을 색깔별로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추진위원장, 조합장, 공부법 모임을 따로 마련해서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대로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 조합 정도 되면 남들보다 월등하게 이 사업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하더라도 5, 6천억, 조금 더 되면 1조 단위의 사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할 적에는 굉장히 해야 되고 여기엔 땅값이 빠진 거예요. 땅값을 치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 바꾸자. 제 양반 옛날 추진위원장 할 적에는 괜찮았는데 조합장 되고 나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날도 못 걷는 것도 바라죠. 이러면서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을 해임시키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해임을 시켜버려요. 그랬을 때 짠 하고 가져야 될 것이 어떻습니까? 수료증. 봐, 나 이거 다 공부했다 하고 보여주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자료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뭘 달라 그러면 자꾸 안 줄라 그래. 복사해 달라도 뭘 안 줄라 그래. 뭔가 풀인구석인지 않느냐. 첫 번째 보면 도시 및 주광년 정비법에 보면 자료를 공개하고 어떻습니까? 열람하고 복사도 다 해주고 그런데 뭐 달라 그러면 자꾸 안 해주고 며칠이 떠오르고 이러고 안 해줘. 그리고 이사의 회의록, 대의원 회의록도 위조하는 것 같더라. 위조. 내가 이사인데 저번에 이런 말 안 했는데 위조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명부 달라고 하니까 연락처도 제대로 없는 거 주더라. 그 다음에 대의원에 선정되는 업체 선정을 할 때 제출된 제안서 등을 공개를 안 해요. 제가 협력업체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 협력업체 선정해가지고 대의원에 가지 않습니까? 대의원에서 결정하는 게 있고 대의원에 총에 올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제안서를 낼 때 이따만한 서류 같은 걸 다 업체가 이걸 다 냅니다. 자기 실적도 내고 다 내요. 그런데 막상 대의원에 가보면 F 용지 한 장밖에 안 줘. 이사들이 자기들 다 보시면서 대의원한테 줄 때는 이 자료를 안 주고 그냥 A4 용지에 점수 매긴 것만 지 나름대로 점수 매긴 거.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 20점 뭐 한 사람 30점 이렇게 가점을 더 주도록 만들어 놓은 그 점수표에 해가지고 그냥 A4 용지 한 장만 덜렁주고 안 줘. 그럼 대의원들은 뭘 보고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강의는 여기 두 번째 이강대에 있으면서 요 위치에 있고 교재는 주황색입니다. 감사합니다.